매일 화장실을 12번 이상 가고 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은 깹니다. 절박뇨도 심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 화장실을 가는데 소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외출할 때에는 항상 요실금 패드를 착용합니다. 물은 하루에 2리터에서 1.5리터로 줄여서 섭취하고 또한 약도 꾸준히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아 지금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방광에 좋다는 크랜베리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고 매일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있는데 증상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시술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습관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날도 더운데 외출할 때마다 요실금 패드 착용하셔야 될 정도면은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운동하고 크랜베리 먹는데 효과 있는지,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 도움이 될지, 시술해야 될지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네.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고 소변을 참지 못해서 화장실을 굉장히 급하게 가는 여러 가지 증상들로 모아서 과민성 방광이 의심이 됩니다. 과민성 방광은 여러 번 재발하는 방광염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환자분과 같이 이렇게 증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고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심한 중증의 과민성 방광이 의심됩니다. 지금 사례자분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또는 크랜베리와 같은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들을 병행했음에도 여러 가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다고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일정 부분 과민성 방광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하루 이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비뇨기학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꾸준하게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도 꾸준하게 하심으로써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 생활 습관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네, 사례자분께서 방광염이 의심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방광염이라는 게 방광에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방광염은 대부분 세균성으로 생기게 되는데요. 방광은 우리 몸에서 생긴 노폐물, 즉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죠. 이 방광에는 이 노폐물로부터 우리 방광을 보호할 수 있는 점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점막은 방광이 외부 균이라든지 노폐물로부터 손상받지 않도록 하는 그 구조인데 이것들이 손상받게 되면 여기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여기서 출혈이 생겨서 혈뇨를 보이기도 합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아마 예전 분들은 오줌 소태라는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줌 소태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방광에 쓴 약이나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아프고 자극적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방광염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환자분의 삶의 질에 매우 악영향을 주는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오줌 소태라고 하시니까 저희 어머니가 특히 여름철에 오줌 소태 나서 힘들다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 여름철에 뭐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왜 여름철에 더 힘든 거예요? 네, 여름철에는 이렇게 방광염에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땀 배출이 많아지게 되고 수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몸에 탈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탈수 현상으로 인한 소변량 감소는 세균이 번식하기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죠. 그리고 여름철에는 속옷이 더 습하게 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세균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름철에는 물놀이 등으로 인해서 젖은 수영복을 오래 입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피로가 누적되고 탈수, 수면 부족 이와 같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들이나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지병이 있는 환자분들은 특히 이런 방광염에 더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요. 사실 소변은 참으면 약이 되고 병이 되고 대변은 참으면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럼 빈뇨 같은 경우에는 참으면은 안 되는 건가요?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비뇨기학과 의사로서 많이 듣고 또 도대체 이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말이 바로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네. 오히려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변을 참는 연습을 서서히 진행함으로써 적정한 배뇨 시간과 배뇨량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요법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소변을 많이 참거나 또는 그 반대로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는 것이 환자분들한테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고요. 환자의 개개인적인 습관이라든지 수분 섭취량, 운동량, 그리고 체중 등과 같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한 배뇨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업무상이라든지 저희도 뭐 생방송을 뭐 길게 할 때는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 그렇죠. 전후로 굉장히 화장실만 가려고 강박처럼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 적절한 배뇨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습관을 찾는 방법이 혹시 있으세요? 네, 배뇨에 관해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참지도 너무 자주 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간, 즉 낮에 깨어있는 시간에는 6회에서 7회 정도의 화장실을 간다고 합니다. 한 번의 배뇨량은 한 300cc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3시간 정도를 목표 배뇨 시간으로 잡고 그보다 너무 자주 간다거나 또는 그보다 너무 안 간 거거나 하면 본인의 배뇨 활동에 약간의 이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변의 양이나 가는 횟수는 수분 섭취량 또 날씨 그리고 개개인의 체중과 같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개개인에 맞춘 그런 배뇨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너무 참지도 너무 자주 가지도 않는다. 이게 딱 잘 찾아야겠어요. 네, 앞서 우리 허유원 아나운서가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되고 대변은 참으면 뭐라고 했죠? 약이 된다. 약이 된다. 일단 소변은 참으면 병이 된다는 잘못된 네. 정보였는데 대변은 진짜 참으면 약이 되는 거는 맞나요, 교수님? 예, 대변을 참으면 약이 된다라는 것도 오해가 되겠고요. 맞지 않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변 신호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은 대장의 반사 기능이 좀 약화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장의 대변이 차더라도 그거를 내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증상이 좀 악화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변을 오래 참다 보면은 과도하게 장으로 수분이 많이 흡수가 돼서 대변이 딱딱해질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항문 질환, 뭐 치열이라든지 치질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복부 팽만감 이런 불쾌한 증상들이 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은 참지 않고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네, 대변 참으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자분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이 이제 식습관하고 운동 관련된 거였거든요. 네. 여름철 바람직한 식습관과 운동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방광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쉽게 순하게 깨끗하게 방광을 조금 씻어낼 수 있는 음식 생각하시면 좋으신데요. 수분이 풍부하면서도 자극이 없는 음식들, 오이, 배, 수박과 같은 채소류, 과일류 풍부하게 드시면 소변이 조금 부드럽게 나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커피나 탄산음료, 맵고 짠 음식들은 방광을 자극하면서 빈뇨나 잔뇨감 같은 증상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 주신 알코올도 탈수 증상을 유발하고 방광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한 배뇨, 배변을 위해서 일단 배뇨를 위해서 방광 주변을 좀 단련하면 좋을 텐데 방광 운동은 주변을 따로 단련한다고요? 있나요? 방광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수님? 네, 방광 자체를 우리가 운동시키기는 힘들지만 방광을 에워싸고 있는 골반 아래에 있는 골반 저근육들을 조금 단련시켜주면 배뇨 조절하는 데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중년 여성분들, 요실금이나 과민성 방광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도움받으실 수 있고요. 가볍게 걷는 운동이라든지 관략근을 자극해주는 케겔 운동만으로도 방광을 조금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떨어지면서 방광이 수축되는 증상들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